코인 왕자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알트코인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방향성,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비트 이더가 아니고 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준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만 놓고 보게 되면 크게 뭐 밀렸냐 깨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중에 이탈이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이때도 장중에 붕괴였습니다. 종가로 살려놨고 여기도 장중 붕괴, 장중 붕괴, 지금도 붕괴였는데 종가로는 다 살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락한 게 3.6% 정도인데 이거 빠진 거 가지고 비트코인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망가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 타이틀을 아직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서져 버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단기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부터 보는 거는 비트코인도 단기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재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가 사실 한 3, 4일 전부터 반등 위치는 잡혔는데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반등이 좀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비트와 이더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마이너스가 얼마나 빠졌냐 기준이 아니고 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비트하고 이더는 지금 이 안에 갇혀 있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올라간 것만큼의 상승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망가지지 않은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위 코인이냐, 상위 알트냐, 아니면 하위 알트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네는 방어를 해줬잖아요. 밀리더라도 대충 방어는 해줬어요. 상위 알트코인들은 방어할 게 없습니다, 사실. 고점 맞고 밀리고 있으니까 상위 코인들을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얘네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제한이니까 상위 코인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가지 않는 이상 상위 알트는 갈 수 없다라는 포지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는 또 많이 올라갔어요. 하위 알트코인들, 즉 중소형 코인들의 기준인데 어제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는 0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70% 정도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이제 망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타이틀은 깨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0% 이상 더 떨어지면 지금도 힘든데 타격이 자꾸 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하방으로 타격을 가해지면서 내려올 동안에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이번에 장기 구조 관점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알트코인들의 흐름은 이래요.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반등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 좀 이렇게 조금 밀려서 더 흘러내리는 이런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방향 중에서 저번에 보게 되면 한 2, 3개월 전에 상승 위치가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상승 위치가 잡혔으면 바로 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잡힌 시점부터 바로 갈 확률은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럼 보통 이 시점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뒤에 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그림 자체는 아직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그냥 비교해서 가기보다는 현재 못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유가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 분석에 대한 하위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내용을 본다면 이번의 하락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조건을 못 갖춘 코인들도 이번 하락 때문에 상승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어차피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지점에 바닥이 오게 되면은 반등 위치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누구는 만들어졌고 누구는 좀 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체 알트 강세가 오려면 대부분 다 완성도가 높게 마감이 돼야 돼요.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조금 더 밀렸을 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밀렸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하락으로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종가 기준을 보게 된다면 큰 이탈로 가기보다는 그냥 적정선에서 스탑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는 현재 당장 알트코인들도 완전 붕괴로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더가 이번에 낙폭을 좀 키워주면서 하락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역시나 저점 마감으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성 중에서 붕괴는 되지 않았고 하단을 지켜주는 조건 하에 다시 바닥에 왔다는 것뿐이에요. 여기를 크게 손상했거나 비트처럼 지켜주고 있는 구조는 똑같다. 대신에 타격을 받은 건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알트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예를 다른 알트코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오코인입니다. 네오코인. 왜 얘를 가져왔냐면 오랜 기간을 두고 볼 수 있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현 시점하고 과거 시점하고 어느 정도 낙폭이 과해졌을 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락폭이 너무 강하게 이어졌을 때는 그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반등 시점. 그러니까 낙폭된 이후에 과대로 하락이 된 이후에 반등 어쨌든 여기가 요만큼이 올라갔든 이만큼으로 이어졌든 과대 하락 이후에는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을 봐야 되는 게 하락장 이후로 상승되고 나서 크게 올랐다가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고 지금 밀리는 구조거든요. 이런 각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밀렸으니까 올라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밀리면서 상승 조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상승 중에 추가 상승 조건을 만들어 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가 상승이 잡힐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요. 그럼 많이 밀린 코인들은 많이 밀린 거에 대한 상승 조건을 갖추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오가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그림 자체가 이때처럼 이렇게 뭔가 급락, 급등 형태로 나온다고 그러면 복구 가능성이 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는 상승 때밖에 나오지 않았고 하락은 되고는 있지만 급락 형태나 큰 매물로 이탈된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19년도에서 21년 초까지만 놓고 본다 그래도 이 당시에 네오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저점 대비 최종 20년도 연말까지는 16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크게 나온 거죠. 바닥 대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저점에 내려온 시점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밀린 상태인데 이미 밀린 게 11개월째예요. 그 이 폭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를 급락으로 만들었으면 지금같이 알트코인들 상승으로 보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점인 동시에 옆으로 흘러내려가고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시세가 잡혀 있다는 거. 약간 이런 구조적인 거죠. 이때도 보면 상승이 하락했는데 더 빠지고 상승 나왔는데 다 빠지고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폭이나 그냥 강제 손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지금이 더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여기보다 현재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나왔던 반등 위치하고 지금 반등 위치의 개념하고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즉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돌파 지점이 먼 상황을 앞두고 있냐 아니면 가까운 상태를 앞두고 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당시로 얘기한다면 돌파 지점까지 굉장히 거리감이 멀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왜 가까워졌냐면 가격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데 이 기간 때문에 횡보를 해서 지금까지 기어오고 있는 이 기간 때문에 돌파 자리가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돌파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무한한 가격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이 타격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변명할 여지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 이후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알트코인들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비중 조절을 하면서 버티든지 아니면은 알트코인들이 전체 상승이 나올 때까지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기준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트나 이더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는 안 됐는데 단순하라고 보면 그냥 다 깨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타이틀로 놓고 보면서 검토하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 이러쿵저러쿵 특별하게 뭐 데이터가 좀 잡히지 않고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팩트는 그겁니다. 항상 하락이 과했던 지점, 바닥으로 이탈되어서 많이 내려왔던 지점에서는 변동사항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이 최대 지점이에요. 알트코인이 2017년도에 상장이 됐든 그 전년도에 상장이 됐든 그걸 떠나서 현 시점 2025년도에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범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잡혀있는 시점이 현재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내용에 따라서 한 10% 정도만 적용시켜 가지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